안녕. 오늘은 국민 상생 소비 지원금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주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해. 이게 국민 지원금이랑은 조금 달라.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 사용량에서 뭐 3% 이상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10% 환급해준다 뭐 이런 캐시백 제도인데 한번 내가 자세히 한번 봐봤어. 어제 친구 만나니까 얘가 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4, 5, 6월 동안 카드 사용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10월 달이랑 11월 달에 각각 사용하는 양을 바탕으로 내 3%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거거든.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비교 기준 월이 4, 5, 6월이기 때문에 4, 5, 6월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내가 10월인 지금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나같이 카드 풍차 돌리기 하는 사람은 그런 카드가 없는데 어떡하지? 제외인 거야. 실적 제외인 거야. 그래서 아씨 맞다쿠 이 새끼 때문에 카드 막 엄청 하고 해지하고 했는데 뭐야 이 새끼 때문에 여기 참여도 못하고. 맞아. 근데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의 그냥 비판적인 시각 여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상생 소비 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해줘 볼게. 2분기 4, 5, 6월 말하거든. 4, 5, 6월에 월평균 사용액보다 3%를 많이 쓰면 그 3%의 추가분, 그러니까 3%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는데 3%를 제외하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투자하는 그 예산이 7천억 원이야. 7천억 원. 근데 7천억 원을 예산으로 준다는 거잖아.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1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7천억이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10만 원을 노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10만 원 내가 풀로 이거 받을 거야. 그러면은 7천억 나누기 10만 원. 와, 진짜 얼마 안 된다. 봐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나가서 10만 원을 다 받으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3% 초과분 막 이렇게 쫌쫌다리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오징어 게임처럼 막 득달같이 해가지고 내 10만 원 다 풀로 받으려고 해. 그러면은 700만 명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5, 6천만 명인데 그중에 700만 명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야. 어쨌든 우리가 만든 세금이잖아. 우리가 만든 세금에서 7천억 원은 여기다 쓸 거래. 근데 얘네들이 10% 돌려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7천억 쓰고 누리는 경제 부흥 효과가 10%밖에 안 썼지. 7조네, 7조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만한 장사야. 내가 7천억 쓰고 7조의 소비를 창출시키겠다 이거야. 경제 부흥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머리 잘 썼어. 그런데 과연 국민인 내 입장에서도 그런가, 이거를 내가 나중에 말한다는 거고, 그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성인들만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신용카드 실적이 있어야 돼. 일단 4, 5, 6월에. 그래서 만약에 나처럼 풍차 돌리기만 엄청 한 사람들, 아주 빠릿빠릿하게 해지한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근데 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마는, 그런 사람이 없지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참여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일단 4, 5, 6월에 카드가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볼 텐데, 나는 일단 풍차 돌리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카가 있어. 기본 카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카드가 한 달 사용량이 200 정도야. 근데 그 200을 뛰어넘어서 3%를 더 쓰라면 206만 원 써야 되잖아. 그럼 그 6만 원에 대해서 10% 주겠대. 6천 원 준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안 그래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단 3%를 더 써야 되고 그 3%에 고작 10%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6천 원 받겠다고 내가 지금 또 이 큰 소비를 하라는 거잖아 이번 달에. 이제 좀 일반적인 소비가 좀 일반적인 사람들 걸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30만 원이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한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30만 원을 쓰는데 이거를 참여해가지고 내가 10만 원 뽑으려고 해. 그럼 내가 얼마를 더 써야 되는 줄 알아?
130만 9천 원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쓰던 게 3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일단은 캐시박 최소로 1원이라도 더 받으려면은 3% 최소 리밋이 30만 9천 원 이상을 더 써야 되거든, 이번 달에. 근데 내가 늘 30만 원 쓰던 사람이야. 근데 그만큼을 더 써야 돼. 유지를 하면서 플러스로 더 써야 돼. 그 플러스 더 해가지고 얻는 게 내가 더 쓴 만큼의 10%야. 그럼 봐봐, 내가 10만 원 풀로 땡기고 싶은 30만 원 쓰던 사람이야. 그러면 최소 130만 9천 원을 써야 돼. 빨리 이런 중간 과정 뭐 X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100만 원 무조건 더해. 기본값이 그냥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무조건 쓰라 이거야. 100만 원 플러스 너가 썼던 평균 금액. 그거 플러스 3% 해야지 네가 10만 원 플러스 풀로 땡길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난 되게 아주 불쾌해. 오늘 이것 때문에 기분이 그냥 아침부터 안 좋았는데, 나는 30만 원을 쓰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쓸 일이 없어. 말이 되니? 100만 원을 내가 어디다 써? 그리고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한 명 걸로 몰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3명 가족이 한 명 카드를 몰아서 쓰자. 그래서 10만 원 받는 거다. 이건 가능할 건데, 그래, 가능하고 영리한 방법이야. 정부에서도 그걸 막지는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홍대에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 나는 진짜 어려워. 내가 진짜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푼 꿈을 안고 올라와서 내가 한 달에 진짜 절약하고 절약해서 30만 원으로 살아. 근데 정부가 지금 내온 정책이 내가 쓰는 거에서 3%더 쓰면 네가 10% 환급.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풀로 땡기려면, 정부 돈 10만 원 받으려면 나한테 100만 원 더 쓰고도 내가 쓰는 거 유지하면서도 100만 원을 더 쓰래. 거기다가 3%를 더 쓰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10만 원 주겠대. 내가 10만 원 받겠다고 103만 원 써야 되겠냐? 너무 기분이 나빠. 지금 가능한 것도 아니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도 없는 거고, 이 목적이 취지가 경제 부흥인 거는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짜면 사람들이 눈을 멀게 돼. 분별력 없는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공짜면 야생물도 먹는다고 하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자기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야. 난 이거 보자마자 옛날에 그거 생각났어. 요즘 어린 애들은 이걸 모를 텐데 내 또래 90년대 태어난 애들은 이걸 알거든. 나는 지금 이거 보자마자 이게 생각이 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카드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되게 엄청난 유행어였어. 2002년 때. 그때 막 월드컵이고 막 이럴 텐데, 이게 그냥 상징성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거든. 꼭 그때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때 BC카드사를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쉬웠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IMF 이후에. IMF 이후에 사람들이 신용카드 만드는 걸 막 쉽게 좀 발급 기준을 완화했거든. 그 이유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해야 되는데 실업자랑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뭘로 소비를 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발급의 규제를 완화해서 사람들이 일시적인 소비를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한 모녀도 있었고, 그 신용카드 가계부채 빚을 견디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노숙자가 더 많아지고, 이런 개인 파산 신청자가 엄청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숫자가 증가했어. 그래서 이 정책이 나는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소비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일단 신용카드 자체도 빚이야. 그런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람들한테 빚을 권유했던 거야. 빚 권유했던 사회야, 그때 당시가. 근데 IMF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방만한 기업 경영이거든.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한 거 그렇게 없어. 근데 기업들한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줘. 그거 투자해? 오케이. 너 그거 투자해? 오케이. 대출 필요해? 오케이. 얘 기업이 뭐 하는지, 건실한 기업인지 페이퍼 기업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사 안 해. 왜냐면은 뭐 지금 너무 경제 호황이고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IMF가 터진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무너진 거야.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그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IMF에 국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 도와주세요 한 거야. 그럼 IMF가 뭐 자선사업 단체니? 걔네들이 조건을 걸어. 너네들이 이거를 지키면은 우리가 구제금융 해줄게. 그 조건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시켜라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부채가 골칫거린 거야. 기업들의 부채가 이만큼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나온 게 신용카드 발급이야. 국민들이 소비 진작을 해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인과적으로 경제는 활성화가 되거든. 그래서 했던 게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 완화였어. 그래서 이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도 있었던 거고, 부자 되세요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근데 이거에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동반 자살하는 모녀도 있었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이 되고 노숙자가 더 많아지고 라고 했지. 결국 기업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로 넘겨진 거야. 책임이 전가된 거라고. 이게 뭐야? 기업이 잘못했는데 왜 국민들한테 가계부채로 넘어가? 경기의 소비 주체가 3개가 있지. 정부, 기업, 가계.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었어. 기업의 대출, 기업의 부채였어. 근데 정부의 정책으로 이 부채가 소비 진작을 통해서 기업들은 돈을 벌고 이 부채가 신용카드의 형태로 가계의 부채가 증가가 됐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노숙자가 더 많아졌고, 이때 당시에 잘 살아오던 집이 가난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안 좋아했었어. 대학생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제 시간에 이걸 배우고 되게 굉장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오늘 딱 이거 국민 상생 소비지원금 딱 보니까 그때가 딱 생각났어. 이거 하겠다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의 소비 능력을 뛰어넘어서 100만 원 이상씩 소비하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달에 그 130만 9천 원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일단 맹목적으로 나 이거 10만 원 빨리 받고 싶어 이 생각에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소비를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정부는 내가 7천억 써서 내가 7조의 소비 진작시켜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에이 누가 그거 10만 원 다 받겠다고 그렇게 30만 원 쓰던 사람이 139만 그거 쓰겠어요. 정부는 그거 상관없어. 정부는 너네가 쫌쫌따리로 쓰는 거 있지. 얘한테 6천 원, 얘한테 7천 원, 얘한테는 13만 원, 얘한테 진짜 얘한테는 10만 원, 얘한테 13,000원, 얘한테 진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얘네는 7천억만 딱 쓰고 끝이야. 한도가 소진되었습니다. 얘는 이게 끝이야. 얘네 입장에선 니들이 어떻게 쓰든지 상관도 안 해. 관련도 없고 얘네들은 그냥 7천억 무조건 써서 7조 원 무조건 뽑는 확실한 거에 승부를 건 거야. 얘네들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 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나처럼 풍차 돌리기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4, 5, 6월에 쓰고 있던 카드가 지금 없는데요. 그냥 참여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걸 참여 안 하면 되는 거고, 나 지금 한 30만 원 쓰던 사람인데 내가 이거 10만 원 풀로 땡기겠다고 130만 9천 원 이거 쓰는 거 현명할까요? 안 현명해. 130만 9천 원? 핸드폰 사게? 핸드폰은 실적 제외 대상이야. 여기 지금 실적 적립 제외 업종 확인을 꼭 하도록 해. 내가 기껏 돈 썼더니 실적 적립 안 된대. 이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핸드폰은 이미 써가지고 이거 무르지도 못하고 그게 다 가계 부채가 되고 그게 다 나의 빚이 되는 거야. 지금 빚 권하는 사회가 지금 될락말락하는 지금 그 시점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적 제외 업종에 애플,
신세계 백화점 이런 거 다 있어. 롯데, 신세계, 전자랜드,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다 있다란 말이야. 하이마트, 전자랜드, 심지어 일렉트로마트도 안 돼. 지난번에 일렉트로마트 됐거든. 근데 이번엔 또 안 된다고 돼 있네. 그니까 30만 원 쓰던 사람이 나 지금 130만 9천 원 써가지고 10만 원 정부 돈 받는 거 현명할까요? 현명하지 않아. 너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가 지금 30만 원 지금 딱 갖고 있고 정말 절약하려고 나 혼자 지금 자취하고 있는데 그런 거 추천하지 않아.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살아.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 3% 넘었어. 어쩌다 내가 저번 주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3% 조금 넘었네. 그래서 1,000원, 2,000원 들어왔네. 그냥 그거 유지해요. 무리하게 쓰지 말. 100만 원 이상 써야지만 10만 원 땡길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활 소비 패턴 유지하되 3%는 적은 부분이니까 3%보다 조금 더 써요. 그냥 조금 더 쓰라는 거지 10만 원 다 땡길 필요가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